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주제는요, 지금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조원 CNI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으로요 30%대로 떨어져 나갔어요. 예, 뭐 당연히 더 떨어져야죠. 이제 곧 있으면 2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번 그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점은요, 지금 이재명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40대와 5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육군이 항상 제가 말이죠, 참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께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참 이수득 육군 8사단장이 최근에 직무 배제됐다고 합니다. 자, 이 사연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말이죠, 취사병 사병 사망 사건이 있었고 여군 하사 사망 사건까지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지금 쥐 통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대 지휘, 관리, 조치, 소홀 이런 데 대한 지금 조사를 한 결과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수득 육군 8사단장은 이 학사 23기라고 하네요.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말이죠, 국정원의 제3차장, 그러니까 이제 그 2023년도 선관위 전산 시스템 보안 점검을 한 총지휘관이 이제 지금 당시에 말이죠,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이었어요. 그래서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이 지금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지금 소환이 돼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전산 취약성이 굉장히 셌다. 외부에서 얼마든지 해커가 조작이 가능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선거에서는 그렇게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 부분에 관해서는 말을 좀 많이 아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국정원 3차장의 증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외부 해커가 얼마든지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도 가능했고 조작도 가능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은요, 지금 윤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지 않습니까? 자, 선거 부정, 요게 이제 계엄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원인의 정당성을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부에 어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정치권 뉴스 중에 민감한 것 중에 중요한 변화가 뭐 누구냐? 이준석이가 말이죠, 오늘 당 대표직을 전격적으로 사퇴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주 대패를 했죠. 기초의원 하나밖에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산시장 후보인 정의한, 이거 뭐 자작극으로 테러가 말이죠, 밝혀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가 말이죠, 지금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남은 임기 1년 새 출발하겠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사퇴를 많이 요청을 했지만은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말이죠, 이제는 사퇴 문제가 뒤로 쭉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당 도약의 방안으로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지금 내세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지금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먼저 조원 CNI에서 지난 22, 23, 24, 3일간 조사를 했어요. 자, 이 조원 CNI는요, 2001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말이죠, 이 조원 CNI에서 조사한 결과 처음으로 그 긍정평가율이 30%대로 떨어졌어요. 38.9, 부정은 57.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제 직전 조사였던 8월, 그러니까 이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하고 비교하면요, 긍정평가는 42.9에서 38.9로 4%포인트가 낮아졌고, 부정평가는 54.1에서 57.9로 3.8%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긍부정과의 격차는요, 과거에 11.2%에서 19.0%로 늘어났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4월 총에 말이죠, 66.1%가 최고점이에요. 그래서 최고점 대비로 따지면은 이번에 이제 38.9니까 무려
27.2%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아요.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20대는요, 긍정이 30.1, 부정이 62.9, 30대도 긍정이 33.1, 부정이 65.8입니다. 그리고 40대도 부정이 높아요. 압도적으로. 긍정 43.3대 부정 56.3.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이 40.9, 부정이 56.3. 그리고 이제 60대도 부정이 53.3, 긍정이 44.2. 그리고 70세 이상도 부정이 54.7, 긍정이 39.0. 39.6. 자, 그래서 부정평가가 30대에서는 무려 65.8%로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보더라도요, 이 호남에서만 긍정평가가 높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부정이 높습니다. 자, 호남에서는 긍정이 65.3, 부정이 31.3. 모든 권역에서 호남 빼고요. 충청에서도 부정이 64.5, 긍정이 33.5. PK에서도 부정이 62.4, 긍정이 34.1. 서울도 부정이 61.9, 긍정이 34.9. TK도 부정이 61.2, 긍정이 35.7. 인천, 경기도 부정이 58.1, 긍정은 38.5. 강원, 제주도 부정이 58.8, 긍정이 38.5입니다. 예. 그리고 중도층도 확 돌아섰어요. 긍정이 42.9, 부정이 55.1, 부정평가가 무려 12.2%포인트나 높아요. 그리고 정당지지들 보면은요, 민주당은 43.9, 국민의힘이 37.3이 되겠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직전 조사에서는 46.4. 자, 그래서 3%포인트 정도가 빠졌고, 국민의힘은 37.3 똑같습니다.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양당 간의 격차가 9.1에서 6.6%포인트로 지금 빠졌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조원 씨의 여론조사의 흐름을 본다면 계속 직선을 그리고 있다. 예, 그리고 특히 말이죠. 연령별에서 콘크리트 지층의 40대와 50대가 무너지고 있던 것이고, 그리고 지역별로 보더라도 호남을 빼놓고는 전 지역에서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부정평가가 높다는 거, 그리고 중도층도 부정평가가 무려 12% 이상이나 높다는 거, 이 얘기를 보면요, 이재명 정권의 내임덕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8사단장은 이수덕 육군 8사단장인데 직무 배제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취사병 그리고 여운하사 이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요. 특히 성추행 신고 관련 후속 조치가 미흡했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 이 고발 조치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군은 말이죠, 전방부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군 지휘 공백이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전략사령관도 잘렸죠. 직무 배제 1군단조 직무 배제가 됐죠. 야,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말이죠, 지금 이제 이수덕 8군 8사단장은요, 최근에 여군 하사 사망 사건하고 부대관리 소홀로 25일 직무가 배제됐고, 숨진 여군 하사는요, 성군기 위반 피해자로 신고했지만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단장의 조치 소홀로 인해서 사망까지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8사단은 지난 9월에도 강제 달리기 대회 중에 열사병으로 일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군 소식통은요, 인사조치가 지연되면서 여하사 사망을 막지 못했다. 자, 그래서 군 당국의 관리 부재를 비판하고 있고, 8사단장 직무 배제로 전략사령관 1부단장과 같은 핵심 지휘관 공백이 지금 확대되면서 군 작전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지금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사단장 이수덕, 지금 사단장 직무대리는 양윤철 7군당 부군단장, 준장이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학사 23기로 임관했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 사단주체 달리기 행사에 있었는데, 이 사단주체 달리기 행사에 참여한 취사병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최근에는요, 초임 여하사가 사망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부대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난 군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19일 8사단 소속 여군 하사가 경기 양주 군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고, 그런데 숨진 하사는 고충 처리를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8사단에서는요, 작년 9월에 사단 달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실상 강제로 참가했던 입대 4개월 차 일병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건도 있었어요. 자, 그날 온도가 말이죠, 31도가 넘는 폭염을 뚫고 무려 9.13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8사단에서 이렇게 지금 이 폭염 속에서도 달리기 행사를 한 것은 6.25 전쟁 기간 대표적인 승전 전투가 바로 영천 대첩이라고 그래요. 1950년 9월에 있었는데, 요 영천 대첩 기념 취지에서 사단장이 이 행사를 개최하라 지시했기 때문에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8사단은 부대별로 참가율과 완주율에 따라서 포상을 주기로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장은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의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에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군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사망사고 외에도 다른 잡음들이 많았다. 군 당국이 진작 인사 조치를 했다면은 여하사 사망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유사시 북진을 위한 핵심 전력을 쥐하는 8사단장마저도 직무 배제되면서 전망적에서의 군 지휘 공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할 전략사령관 중장이죠. 그리고 이제 수도 방위를 방위하는 핵심 부대인 육군 1군단도 지휘관들이 모두 직무 배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 말이죠, 강호필 지상작전관 사령관 이분도 이제 직무 배제됐었죠. 그리고 한기성 1군단장은 빈총 경계와 미무인기 대응 문제가 직무 배제의 주요 원인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전방부대에 지금 지휘관 공백 사태가 굉장히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국정원 3차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이죠, 지금 쟁점을 보면 몇 가지. 우선 내부망하고 선거망, 업무망이 분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자, 그래서 인터넷망과 업무망, 그리고 선거망들이 선거망 간에 접점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 접점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내부망에 침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하냐? 그래서 투개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진입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데이터를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조작 가능하다. 그리고 데이터 조작은 혼란을 초래할 수준의 데이터 변경이 가능했다. 자, 그래서 실제 조작 여부와 별개의 기술적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인 명부와 관련해서는 가짜 인물 등록 후에 위조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도 가능한 것을 실험적으로 해봤더니 그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리투표와 명의 도용 위험성까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부 해커나 내부 비인가자의 마비, 파괴 가능성까지도 지금 지적이 됐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얼마든지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외부 해커의 침략이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 이 백종욱 국정원 3차장, 2024년도 선관위 보안점검을 지휘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말이죠, 2023년도 9월에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그 진위 여부를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 백종욱 전 차장의 증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부에서 선관위 내부망에 침입해서 데이터를 우위 변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침입자가 얼마든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접점이 있었다. 인터넷으로 업무망을 거쳐서 선거망으로 얼마든지 침투가 가능했다. 예. 그리고요, 변호인단이요, 해커가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서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투개표 시스템 보안이 잘못돼 있어서 DB에 들어갈 수 있었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점검 때 국정원 측에서 해킹을 통해서 선거인명부 DB에 가짜 인물을 넣은 후에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사전투표소에 갔을 때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부정투표를 할 수 있었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당시 명부에 사람을 등록하고 사전투표에서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만 일치하면 투표할 수 있는 체계 인정을 확인했다. 굉장히 허술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외부 해커나 내부의 비인가자가 선관위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파괴할 가능성이 가장 두려웠고, 만약 외부 해커가 선거 일주일 전 시스템을 장악해서 랜섬웨어를 놓고 1천억 원을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했다고도 실토했어요. 그리고 다른 기관은 1년, 3년 단위로 보안 점검을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흔치 않지만 선관위는 오랜 기간 점검하지 않았고 어느 기관보다도 취약점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면서 말이죠,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지금 선거에도 취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냐, 이런 변호인단의 질문에 대해서요, 선거와 연계시키기는 꺼려지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위험한 상태다. 침입했으면 얼마든지 침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선관위에 이제 그러니까 내부망이 뻥뻥 뚫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다만요, 선관위의 이런 그 허술한 보안 문제하고 12상 비상계엄을 연관짓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인단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김용현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게 한 게 한 데 대해서 공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감히 대통령을 이해하겠나, 그런 부분에는 감히 말 붙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종원 차장은 말이죠, 27일 항소심 공판에도 또 한 번 더 증인 신문을 받을 예정으로 있다. 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장동혁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당원 주권주의를 갖다가 좀 더 강하게 나가겠다. 이게 이제 기본 취지예요.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서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서 당원 주권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제대로 싸울 인재들을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 지난 1년 전 무엇보다도 당원의 주권 강화에 힘을 쏟았다. 당원 없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고, 당원의 힘이 곧 정당의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다. 자, 그리고 선출직 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요, 보수의 시대적 가치에 맞게 개편하겠다.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당을 도약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지금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4대 혁신 프로젝트를 보면요, 첫째, 모바일 당원증, 당원 제도 세분화 등으로 당원의 주인의식을 제고시키고, 두 번째, 당무 감사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당원 교육 체계화로 당의 조직관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겠다. 세 번째, 당무 혁신을 위한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 네 번째, 당원주권 2.0 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활력 PLA, 즉 PLA라고 하는 것은요, 현장 직업의 페트롤, 입법의 레지스트레이션, 사후 관리의 애프터케어, 이 약자가 PL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생활력 PLA 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제, 외교, 안보, 청년, 미래와 같은 이슈를 아우르겠다. 민생활력 쉽게 얘기해서 TF를 만들겠다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를 설립해서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 개편, 확대 당직자의 정례화, 현장 중심 상설위원회 운영, 그리고 보수 역사를 집대성한 온 오프라인 기록관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결집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 있으며 당원 중심 정당을 토대로 민생 정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오늘 요 회견에 앞서서 장동혁은요, 정정식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하고 현충원을 탐배하고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참정권 수호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회견 후에는요, 마포의 한 복지관을 찾아서 배식 봉사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준석이가 결국 개혁신당 대표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 새 신안에 대한 호응이 없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완전히 개혁신당의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고요. 권한대행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맡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은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있고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한 사람의 당원으로 통탄 이 신도시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다. 뒤이어 당을 이끌어갈 분들께는 더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동안 감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도부도 정책의장, 그 다음에 최고위원도 전부 동반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천하람 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당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계속 들은 저희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